안녕하세요. 막자폐차입니다. 2020년도 조기폐차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조기폐차를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셔서 조기폐차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조기폐차를 알아보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입니다. 이 지원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라도 부합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조기폐차 신청서가 반려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은데요. 오늘은 제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조기폐차는 보통 배출가스 5등급이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더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는데요. 조기폐차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총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출가스 5등급,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2년 이상 차량이 등록된 경우, 세 번째는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6개월이 경과된 차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태료나 압류가 없는 차량들이 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후가 많이 돼서 매연이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조기에 폐차를 하기 위해서 이 지원금을 지급을 하는 건데요. 일단 배출가스 5등급이 되셔야지만 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들이 대부분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특이하게도 포터나 봉고, 카이런, 그다음에 액티언 같은 차량들은 2008년도에 등록이 된 차량들도 그 배출가스 5등급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꼭 그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정확한 등급을 알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이트는 그 본인의 핸드폰 인증을 거쳐서 등급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이 바로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10년이건 20년이건 서울이나 경기권에 거주를 해서 차량이 등록되었다가 잠깐이라도 지방 쪽에 거주지가 변경이 되었다면 다시 서울, 경기, 인천 쪽으로 진입하신 이후부터 연속 2년이 되셔야지만 조기폐차를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의외로 간단해 보이지만 이 부분에서 신청서가 반려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2년이 지나야지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경기도권 이외에도 지방에서도 조기폐차는 사실 가능하시지만 직접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서 언제부터 접수를 받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이 또한도 지방에 거주를 하시더라도 그 해당 지역에서 연속 2년 이상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 진행이 가능하니까 진행하시기 전에 꼭 기간을 체크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으로는 소유권 이전 이후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차량인데요. 이 경우에는 예전에 조기폐차를 좀 악용해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간을 좀 설정을 해둔 것 같아요. 노후경유차 대상이 되는 차량들을 굉장히 값싸게 매입을 해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 기간 또한 하루라도 부족하거나 하면 그 신청서가 반려되기 때문에 정확히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차량을 중고로 구입을 하셨다면은 전 차주가 어느 지역에 등록이 되어 있었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연속해서 2년이 지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다 실수 없이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일단 조기폐차라는 것은 매연이 과도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폐차를 권고하는 거라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 즉 운행이 되지 않는 차량에 한해서는 조기폐차를 진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운행이 가능해야지만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혹시라도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수리하는 비용이 조기폐차 보조금보다 많지 않다면 수리를 진행하고 나서 조기폐차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한번 금액적으로도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일반 폐차와는 좀 다르게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시킨 이후에 성능 검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조기 폐차를 신청하셨더라도 다시 반환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성능 관련해서는 좀 체크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압류나 과태료가 없는 차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압류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폐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압류나 과태료 내역을 전부 정리를 하신 이후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차량에 과태료나 압류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 조건들이 다 해당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조기 폐차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환경협회에 보통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절차나 과정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차라리 폐차 업체로 대행을 맡기시는 게 좀 더 편하고 쉽게 진행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경기도에 있는 폐차장이라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까지 모두 조기 폐차 신청을 대행 맡기실 수 있으니까 폐차 잘하는 곳에다가 의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기 폐차 하실 때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조기 폐차 협회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그리고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고철비가 있어요. 이 조기 폐차 보조금 같은 경우는 같은 차량 그리고 연식, 형식이 같다면 어디에다 신청을 하시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받으시겠지만 이 고철비 같은 경우는 폐차장의 재량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여기저기 비교해 보시고 조금 더 많이 주는 곳에다 신청을 하시는 게 현명하시겠죠. 참고로 조기 폐차를 진행하실 때 차주님이 부담하셔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건 바로 성능검사비라는 거예요. 성능검사비는 3만 원이지만 이 금액을 포함시켜서 고철비를 말씀드리는 곳도 있고 성능검사비를 포함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곳이 있으니까 고철비를 물어보실 때 이게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탁송비나 운임비 같은 걸 요구하는 폐차장이 있다면 이런 곳에선 진행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조기 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조기 폐차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폐차 문화를 위해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